안녕하세요, 캡슐다 실무자입니다.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바로 디스코드죠. 디스코드는 쉽게 말하면 채팅방 열어서 여러 사람들과 음성을 통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사용하기에 따라서 이러한 디스코드를 협업 툴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디스코드가 어떻게 협업 툴로 사용이 되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꽤 유명한 스트리머 분들이나 혹은 디스코드의 서버를 하나의 커뮤니티처럼 사용을 하시는 분들만 봐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이 다양한 기능들을 디스코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 기능들만 잘 배합해서 사용을 한다면 충분히 디스코드도 협업 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코드가 협업 툴로 조금 더 매력적인 이유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거부감 없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가 처음 만들어질 때 조금 복잡하고 어렵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채팅이면 음성 채팅, 그냥 채팅이면 그냥 채팅, 쉽게 클릭 한 번으로 바로바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코드의 커뮤니티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 관리나 업무 관리도, 그리고 업무를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디스코드를 협업 툴로 과연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볼까 합니다. 디스코드가 협업 툴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협업 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협업 툴을 회사에서 도입을 해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적응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걸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업무를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도입한 협업 툴인데 여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꽤 크다는 거죠. 자, 그럼 디스코드는 어떻느냐? 사실 디스코드도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디스코드라고 하는 검색어를 검색해 보시는 그 연령층이 굉장히 폭넓어요. 다른 협업 툴에 비해서 말이죠. 자, 이것으로 대충 추론을 해보면 디스코드는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소프트웨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 없이, 거부감 없이 디스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협업 툴에 대한 거부감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걸 베이스로 하고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스코드는 굉장히 이용이 쉽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버를 처음 만드는 게 조금 어렵고 관리를 하는 게 다른 협업 툴에 비해서 좀 귀찮을 뿐이지, 일단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기능은 사실 모든 협업 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아닙니다. 어떤 협업 툴은 굉장히 불편하죠. 특히 노션 같은 경우에는 빌드도 어렵지만 이거를 그 규격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강박 같은 그런 개념이 있어서 사용이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협업 툴 그 자체로만 봤을 적에는 다양한 기능,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우수한 협업 툴이라 볼 수 있지만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물론 디스코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디스코드는 그러한 허들이 좀 낮은 편이긴 하죠. 거기다가 음성 채팅, 그리고 화상회의, 화면 공유, 이러한 기능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내에서 회의를 많이 한다거나 화상회의를 많이 하거나 혹은 커뮤니케이션이 주된 업무이신 분들은 디스코드가 그 어떤 협업 툴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디스코드만 칭찬을 하니까 단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아닙니다. 단점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단점은 협업 툴로 사용하기에는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무료 사용을 베이스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8메가 정도밖에 안 되고, 8메가라는 용량은 사실 이미지 파일 하나 올리기도 부담스러워요. 물론 이거는 이제 니트로라든가 혹은 부스트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료 사용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용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스코드 단독 협업 툴 사용보다는 MS 오피스라든가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협업 툴을 함께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최초 게임을 위한 서비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성이라든가 화상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반대로 협업 툴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달력이라든가 간트 차트, 그 다음에 업무 플로우를 확인하는 이러한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 이 커뮤니티 기능이 꽤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커뮤니티 기능 역시 신설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진 않아요. 스레드라든가 이러한 기능들은 충분히 활용해 볼 법하지만 아무래도 출생 자체가 협업 툴이 아니기 때문에 오리지널 협업 툴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협업 툴과 디스코드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디스코드의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떠한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서비스가 무엇을 위해 태어나느냐, 이게 아니라
이 서비스가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기능을 활용을 해서 내가 업무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디스코드 출생이 비록 게임을 위해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게임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스코드 역시 협업툴로서 꽤 매력적인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미 디스코드를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례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캡틴 실무자입니다. 감사합니다.